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주형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풀몰드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이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이 각 시간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차씩 몇 차씩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인코딩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한 주를 풀로 해가지고 1시간 정도 길게 해서 바로 이제 주마다 이제 업로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풀몰드법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풀몰드법. 1956년에 미국의 이제 슈로이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윗모저에 의해서 공업화됐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이런 방법을 말할 때 이름은 풀 몰드 캐스팅 프로세스, FM이다, 로스트 폼 프로세스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폴리스티렌 모형을 그대로 쓰는데요. 모형을 쓰는데 조형 후에서 모형을 빼내지 않고 바로 이제 주물사 중에 메모랑 그대로 용탕을 주입한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빼서 다시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그 틀에 그대로 용탕을 주입하는 방법이죠. 주조 방안으로는 하주법이나 맹합탕 같은 것들을 채택한다고 하고 있고요. 주입 온도는 조금 더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같이 보시게 되면요. 먼저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체스 같은 그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든다 생각하면은 이 모양 만든다고 할 때 이 패턴이 이미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이 패턴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모래로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울 텐데, 여기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이제 폴리스티렌 패턴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겠죠, 사실. 이거를 제거해서 틀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여기 바로 부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부어버리니까 사실은 이 폴리스티렌이 바로 이제 타면서 가스는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사실은 몸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이제 우리 폴리스티렌이 결국에는 이제 폴리머잖아요. 그래서 고분자니까 플라스틱으로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형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한번 만든 거를 그대로 바로 쓰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작업성이 용이하다, 이런 점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안 좋은 점들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어나 합형이 불필요하고, 또 이제 조형 공수가 절감되고 이 돈이 많이 안 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형의 드래프트가 불필요하다. 미리 해볼 필요 없다. 바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보관에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처리 시간 절약이 표면이 미려하다, 원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플한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는데, 일단은 단점은 여러 다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폴리스티렌 같은 경우에는 불기와 잔류물에 의해서 표면 결함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가 다 타버리는 거랑 같은 거니까 가스도 나오고 이렇게 버닝 되면서 여기에서 이 표면부에 어떠한 이 기공이나 어떤 그 결함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도형제의 박리 현상에 의한 표면 결함. 그래서 여기 또 이 부분 떨어질 수 있고, 여기서 떨어지거나 하면서 거기서 또 박리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또 결함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일 큰 게 이거죠. 3번. 주입 시 다량의 매연 발생이 환경에 좋지 않다라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풀몰드의 단점이 되겠고, 또 조형식 모형의 변형에는 치수 결함 발생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가 다 풀몰드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무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Casting is the process whereby 이제 metal that is 캐스팅 melted at a high 구조 방법에 temperature 대해서 is 설명하고 poured 있죠. into a mold to produce various products. 높은 온도로 용탕을 While the 구워서 wooden pattern 만드는 process is a 방법이다. typical method for casting, Kimura Foundry is using the full mold casting process. 기무라 이 파운드 회사에서 풀몰드 캐스팅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With the wooden pattern process, a 나무로 pattern made out 이용해서 of 나무로 wood is buried 깎아가지고 in sand. 저 나무로 깎은 모양을 가지고요. 그다음 여기 샌드를 저기 채우게 되겠죠. After the sand is hardened, the wooden pattern is removed, after which sand cores are set. 그래서 그 부분은 Then, molten 없애버리고 metal is poured into the cavity for casting. 저 틀을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Although 우든 this 패턴 casting process is 프로세스가 suited for mass 되겠고요. production, it is not suitable for casting complex shapes. 이런 거는 Furthermore, 이제 이런 things almost 방법이 always 이제 occur 우리가 on the 기존에 mating 봤던 faces. 방법들인데 이거는 복잡한 형상을 만들기에 좀 With 좋지 the full mold 않다라고 casting process, a 판단해서 pattern is first made out of 그래서 polystyrene 여기에서는 foam. Compared with the wooden 그러한 pattern process, patterns can be produced much 풀몰드 more quickly. 방법을 쓴다라는 걸 있습니다. Moreover, there are numerous other advantages. For example, 이게 it 이제 is 우리가 easier to 지금 배운 change the 풀몰드 design, 캐스팅 방법이죠. neither drafts or cores are 폴리스티렌으로 needed, 이제 and there is 만들게 no 되고 need to store wooden patterns. 우든 Here, the 패턴이 pattern is 다르게 set on a flask, and the sand is 이거 molded. 그대로 쓰는 겁니다. Sand 그대로 cores 해서 are not 샌드를 required. 다 채워넣고 Casting is performed by pouring molten metal 그래서 and 몰튼 메탈을 replacing 아예 the polystyrene 저기에다가 pattern with the metal. 부어버립니다. This enables us to produce castings in more complex shapes that meet customer 훨씬 더 requirements in a short 복잡한 lead time.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Kimura Foundry has been improving this full mold casting process in the almost 그래서 이 50 years 방법을 since the 거의 한 company first 50년 adopted it 전부터 in 1966. 발전시켜 왔다라고 Let 이야기하고 us look 있습니다. at Kimura's unique and innovative FMC process.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풀몰드법까지 다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이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생각외로 많이 배웠죠. 일단 이 특수주요법에서 여러 가지 일단 이 쉘 주형법, 그 다음에 CO2 인베스트먼트, 원심주조, 다이캐스팅 뭐 이런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간단히 다시 쉘 주형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모래로 이 형을 떠내는 것이 되겠고요. CO2 주형법, CO2 넣어서 경화시키는 것이 되겠고, 로스트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왁스 같은 것들로 이제 이 틀을 미리 만든 다음에 다시 디왁싱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원심주조법은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이캐스팅이라는 게 그 금형을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모래를 쓰면 사형 주조고, 그 다음에 이 금형 틀을 쓰면 금형 주조 두 가지로 나뉘겠죠. 다이캐스팅이 대표적인 금형 주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공을 하면 진공 다이캐스팅이 있고, 진공으로 할수록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저압주조법은 이제 여기서 압력을 줘가지고 올려서 내부를 훨씬 더 정밀 주조하는 방법. 이게 점점 더 정밀 주조를 하는 방법이죠. 고압주조법도 이거는 이제 아예 이제 단조랑 오히려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틀대로 만들어진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스케이지 캐스팅 또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석고주형법 같은 경우에는 뭐 세라믹 플라스틱 같은 것도 쓰는데 여기에서 원래 몰드를 이 방법으로 이제 그 석고나 아니면은 그 세라믹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쇼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유물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이제 뭐 이 헤어 크랩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쇼 슬러리 넣고 그 빼가지고 다시 소형해서 만드는 방법, 또는 또 백업 쇼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이 쇼를 슬러리 만들어서 소성하는 방법,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풀몰드법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요약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하나씩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주형 주조법 중에서는 이 소모성이랑 그 다음에 뒤에 영구성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모성의 대표적인 것들은 바로 이제 샌드 캐스팅이 되겠죠. 그래서 사형 주조, 모래를 쓰게 되면
여기서 이제 모래 틀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정도 할 것은 이제 사용주조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소모성 주형 주조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바로 뭐 이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뭐 쉘 몰딩이라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그 다음에 쇼 프로세스, 그 다음 풀 몰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소모성 주형 주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쉘 몰딩은 여기에서 뭐 열경 합성 수지랑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되겠고,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은 이게 로스트 왁스죠 사실은. 쇼 프로세스 우리가 이제 봤던 것 어떤 겔 조울 같은 뭐 그런 것도 넣는 것이고요. 풀 몰드 프로세스는 폴리스티린 모형 그대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소모성 주용 주조법이 되겠고,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사형 주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영구성 주용 주조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금형 주조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금형 주조법은 금형 틀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틀을 만들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성 주형 주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 주조랑 금형 주조를 선택을 할 때 뭐 많이 대량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형 주조를 하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금형 주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형 주조를 하는 경우에는 금형을 만들 때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금형 주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형 주조법 방법이 이제 다이 캐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 캐스팅은 주로 이제 우리가 뭐 비철 금속 같은 거 많이 하게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복잡한 구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이게 금형 주조가 사형 주조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단점은 뭐 고공기 분출이라든가 난류 같은 것들이 뭐 어떠한 그 불규칙한 그런 공기 흐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용융 금속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원심 주조는 이렇게 뺑뺑뺑뺑 돌려가면서 하니까 이 원심력에 의해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 되겠고요. 또 다이 캐스팅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도가 되겠죠. 점도가 높은 정밀 주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쉘 몰드 프로세스. 약간 뭐 어떠한 그 사형보다는 훨씬 더 점도가 높아서 미려한 그러한 표면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어떤 조건에 따라 진공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속주조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배치가 있는 타입이 아니라 연속주조는 계속 그냥 이 주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속주조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주조들에 대해 배웠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그 용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이 바로 이제 이 주조공학에 대한 부분들 거의 다 배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음고부터 시작해서 이 에디티브 매니팩처링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배웠고, 다양한 주조하는 방법들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다시 이제 이 주조 및 용접공학이기 때문에 용접에 대해서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성용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용접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주조공학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용접에 대해서 조금 더 어드밴스된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다양한 용접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용접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고 어떤 원리로 이제 용접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그 퓨전 웰딩이라는 겁니다. 그 퓨전 웰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파트가 서로 녹아서, by melt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녹아서 두 개의 파트가 녹아서 같이 합쳐지는 것이 완성된다. 그래서 녹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조인드라는 게 결합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개가 단순히 두 개만 결합돼도 괜찮은데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A와 만약에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A랑 B를 1대1로 A 플러스 B 형태로 합칠 수도 있지만 A와 B 사이에 뭐 A 프라임이라는 게 있어서 또는 뭐 C라는 게 있어서 A, C, 뭐 B 이런 식으로 결합되는 중간의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우리 필러 메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러 메탈은 두 개를 결합시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접착을 해주는 물론 접착제는 아닌데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 되겠고 만약에 같은 것을 서로 용접한다면은 그 같은 소재가 되겠죠. 그죠? 같은 소재가 필러 메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퓨전 웰딩의 종류에는 제일 대표적인 아크 웰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팟 웰딩이라든가 뭐 옥시퍼 가스 웰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뒤쪽에서 다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요.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라는 건데요.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솔리드 스테이트, 그래서 이 고상 그대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퓨전 웰딩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일종 뭐 주조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X상의 금속이 응고가 발생해서 고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솔리드 스테이트 웰딩 같은 경우에는 이 멜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heat and or pressure, 그래서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어떠한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coalescence 합쳐주는, 병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 melting이죠. 그래서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금속을 녹지 않고 그 상태에서 높은 온도나 압력을 통해 가지고 두 소재를 접합시키는 방법이 바로 solid state weldin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로 이런 당연히 solid state welding 같은 경우에 필러 메탈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뭐 이게 녹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뭐 필러 메탈이 들어간 이유는 사실 그거거든요. 이게 퓨전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녹았을 때 그 부분을 채워 넣어주는 그러한 소재가 될 텐데 이거는 뭐 그런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필러 메탈이 필요가 없겠고요. 예를 들면 포지 웰딩, 뭐 디퓨전 웰딩, 프릭션 웰딩 이런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 뒤쪽에서 배울 겁니다. 처음 우리가 맨 처음 배울 거는 이제 퓨전 웰딩 중에서도 이제 아크 웰딩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접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겠는데요. 이 형태들을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버트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그냥 맞대기 용접하는 거죠. 그래서 버트 웰드라고 하는 건데 그냥 두 개를 이렇게 그대로 맞대서 용접하는 방법이 버트라는 방법이 되겠고 버트 조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랩 조인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접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T 조인트는 T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엣지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옆면이 이렇게 붙는 것이 되겠고 코너 조인트는 이제 코너 부분이 붙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형태에 있어서 이 용접 메탈, 그러니까 그 웰드 메탈이라고 하거든요. 용접 금속. 그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부분이 뭐 그대로 정확하게 어떤 정량만큼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이 위쪽이 남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에 노출되는 이러한 부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거를 페이스라고 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이렇게 노출되는 이 면,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은 이 부분, 여기서 치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와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피스라고 해요. 워크피스가 이게 원래 시편이거든요. 워크피스. 원래 시편 워크피스라고 하고 또 모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원래 시편 워크피스와 그 다음에 이 페이스가 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토우라고 합니다. 토우. 그래서 이 부분 토우. 이 부분도 다 토우가 되겠죠. 토우.
토우 보셨죠? 토우. 이 부분이 다 토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두툼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이 올라온 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reinforc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einforcement만큼 강화 뭐 됐다, 뭐 그런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겠고요. 근데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대로 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필러 메탈이나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파주는 형태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싱글 V 그루브 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V 그루브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 시편이 생긴 게 처음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기고 이 시편도 이렇게 생긴 상태. 그럼 이 생긴 상태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당연히 여기 채워주니까 뭐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용융이 됐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 형태고, 여기서 또 뒤쪽에 남기도 하잖아요. 이걸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루트, 토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장 뭐 많이 쓰는 방법들이 뭐 버트 조인트, 그다음에 뭐 랩 조인트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용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처음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 아크 웰딩이거든요. 그래서 아크 웰딩을 같이 보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퓨전 웰딩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전 웰딩의 한 종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hit이 어떻게 얻어지니까, 열이 어떻게 하면은 얻어지느냐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일렉트릭 아크에 의해서 얻어진다. 즉 이제 전기적으로 여기에서 이 일렉트로드와 이 메탈 금속 표면 사이에서 아크가 발생해서 여기에서 높은 온도가 높게 올라가게 돼서 이거를 용접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아크 웰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 웰딩의 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대략적으로 한 뭐 500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어떠한 금속 소재든 용융시킬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아크 웰딩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add filler metal, 그래서 필러 메탈을 넣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러 메탈을 넣어주게 되면은 increase volume,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피적으로 손실되는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게 되겠고, 당연히 이제 더 보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웰드 조인트라는 게 용접 접합부죠. 용접 접합부의 그 강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몰튼 메탈, 이 녹은 금속에서 이 풀 형태가 여기가 이제 녹아 있는 그러한 뭐 풀이라고 부르죠. 그 액상 금속이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형성되느냐? 일렉트로드 팁 근처에 여기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로드는 어디를 따라서 가게 되겠습니까? 이쪽을 따라 쭉 가게 되면은 이 뒤쪽은 이제 용접이 된 부분이고, 이 앞쪽은 이제 계속 용접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보시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파워 소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파워 소스에서도 보면은 이 교류를 쓰기도 하고 직류를 쓰기도 하는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류나 직류를 사용해서 어쨌든 전기가 통해야 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고선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시편에 하나 연결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는 어디 연결되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일렉트로드의 전극에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전극에 연결됐으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쪽 한쪽은 뭐 플러스 한쪽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자, 그럼 이 사이에 지금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들 이동을 못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전자들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전자들 이동하면서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지는 게 바로 이제 이 아크라는 거죠. 그래서 아크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서 이 공간이 띄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아크가 발생해서 여기에서 높은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이 부분이 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재를 녹인다기보다는 또 많이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모재를 녹이는과 동시에 이 필러 메탈을 동시에 같이 녹여줍니다. 필러 메탈을 같이 녹여주면 여기 보시는 필러 메탈이 포함돼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녹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러 메탈을 같이 이런 식으로 용융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똥고가 발생하면은 두 개가 접합이 일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형성되는 액상의 금속을 우리가 이 몰튼 메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연결된 이런 형태로 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크 웰딩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영상을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아크 Shielded arc 웰딩이 welding is usually accomplished by means 하게 of an 됩니다. electric arc formed between the work and a coated metallic electrode. 두 개 사이에서 아크가 발생된다는 거죠. When the arc is struck, it almost instantly creates a temperature of about 6,500 degrees Fahrenheit. This 굉장히 melts both the 높은 base metal and the metal in the 6500 electrode. 페라나이트, 굉장히 높은 온도. The metal from the electrode is melted off in tiny 그래서 이런 drops. 식으로 It's 녹아가지고 carried across the arc 몰튼 and 풀을 mixed with the 만들어주는 molten 거죠. base metal. The force of the arc and the forward travel of the electrode causes the mixed molten metal to be pushed to the rear of the crater, where it cools to form a bead. 그래서 The 이제 movement of this 이게 metal toward the rear of the 응고되게 crater 된 and the 비드를 depth of the 형성하는 crater 겁니다. are an excellent check on the quality of the work. The operator should learn to 저기 use 이제 it as 아크가 his guide. 발생되는 장면들을 At the 보실 수가 same 있겠죠. time that the metal is melting, the coating on the electrode is being consumed. This takes place slower than the melting of the electrode, which shields the arc and helps direct the flow of metal. It also permits the 아크의 use of 역할이 higher 여러 가지가 currents, 있는데 with the resultant faster deposit of weld metal. A gas is formed. 가스 coupling 같은 the 게 arc with 이제 a protective 만들어져가지고 shield that prevents the exposure of the molten metal to the air 이 and therefore 몰튼 prevents the 풀을 formation of harmful 공기로부터 oxides and 보호해주는 그런 nitrides 역할을 in the 합니다. deposit. Also from the coating, chemicals acting as cleansing agents enter into the metal to help to remove the impurities. These chemicals with the impurities float to the top and cooling form a coating or slag over the bead. This slag 저 causes 자체를 the 이제 molten 비드라고 metal to 하거든요. cool more slowly and has an annealing effect. 그래서 이제 천천히 냉각하는 뭐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크 웰딩에 대해서 같이 이제 동영상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럼 이제 일렉트로드에 대해서 좀 보려고. 일렉트로드가 뭐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이제 제가 또 그림 너무 요거죠. 요거. 자, 이게 이제 일렉트로드가 되겠는데 일렉트로드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모성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인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모성, 뭐 비소모성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소모성은 우리가 컨주머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소모성은 우리가 컨슈머블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은 사라지는. 그래서 이 컨슈머블 같은 경우에는 consumed, 그래서 사라진다라는, 사용된다. 언제냐면은 그 용접하는 과정 중에 이제 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러 메탈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제 뭐 필러 메탈로 바로 쓰이는 경우에는 얘들이 이제 사용돼서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컨슈머블 같은 경우는 걔가 스스로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뭐 포함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로드 또 스틱, 막대기 형태가 되겠죠. 9에서 18인치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다이아미터, 뭐 직경은 한 8분의 3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쓰다가 이렇게 다 닳아버리면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연필 같은 거 쓰다가
이제 연필이 작아지면은 이제 몽당 연필이 되면 다시 뭐 옛날에는 뭐 볼펜에도 끼워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많이 안 하시죠. 그래서 쓰다가 이제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컨슈머블 일렉트로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러드 타입, 스틱 타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이어 타입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공급해주는, 그래서 이 스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둘둘둘 말려 있었겠죠. 처음에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말려 있는데 계속 공급해주는, 두루마리 휴지 나오듯이,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와이어 타입이 되겠고요. 와이어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얘들은 frequent interruption을 그거를 막아준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러드 타입이나 스틱 타입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계속 갈아주고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귀찮은데 이 와이어 타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 어느 정도는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러드와 와이어 같은 것들이 서로 이제 같이 있을 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전극이 이제 consumed, 이게 사라진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 사라집니까? 바로 아크에 의해서 사라진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왜 사라지느냐? 얘들이 필러 메탈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중간에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 용접부 그쪽을 채워주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소모성, 컨슈머블한 일렉트로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구성, 비소모성 보시겠습니다. non-consumable 되겠죠. non-consumable은 당연히 not consumed입니다. 중간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일렉트로드 자체가 필러 메탈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아까 우리가 컨슈머블에서는 이 일렉트로드가 필러 메탈의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 non consumable 같은 경우에서는 필러 메탈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필러 메탈 must be added. 그러니까 반드시 must라는 거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엄청 중요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must. 그러니까 must에는 이제 강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must be added separately. 그래서 따로 집어넣어줘요. 따로. 필요하다면 따로 무조건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non-consumable electrode는 주로 뭐로 만드냐면 텅스텐 같은 애들 있잖아요. 텅스텐 같은 애들은 이 melting 그 포인트, 그래서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는 이런 애들을 넣게 되면은 이 resist melting, 그래서 잘 안 녹기 때문에 텅스텐 같은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non-consumable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얘는 소모되지 않지만 다른 필러 메탈 같은 것들을 따로 넣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gradually depleted during melting.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진짜 뭐 정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어쨌든 용접을 하면서 조금씩 약간 뭐 이렇게 사라지는, 조금 그런 게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증발 같은 것들이 이제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어떠한 필러 메탈이 무조건 must be supplied, 무조건 공급돼야 된다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by separate wire fed into a bulb. 그래서 와이어 타입으로 이렇게 줄줄줄 말아가지고 쑥 공급이 계속 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non-consumable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던 것이 아크 실딩이 되겠네요.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아크 용접에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실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 어벤져스 같은 거 보시면 그 실드 있잖아요, 그죠? 막아준다, 실드. 그래서 보호해준다. 아크로 이제 보호해준다. 실드에 뭐 닉 퓨리 국장물 해서 있지 않습니까? 보호해준다 이런 것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아크 웰딩에서 일단 아크 웰딩 무조건 온도가 높습니다. 왜 높겠습니까? 바로 이 멜팅이 되기 때문에 온도 이게 높아야만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 높은 온도에서, 근데 줄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이 높은 온도에서 이 당연히 이제 화학적으로 얘들이 어떻겠습니까? reactive, 반응을 잘 하려고 하겠죠.
어떤 것이랑 하겠습니까? 뭐 산소, 질소, 뭐 그다음에 뭐 수소 같은 뭐 이런 애들이랑 공기 중에 있는 애들이랑 반응을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케미컬 컴포지션 또는 이제 화합물 같은 것들이 이 내부에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산화물, 질화물, 뭐 수화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 기계적 특성이 열화된다, 즉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echanical properties, 기계적 특성, 그러니까 이 조인트 여기에서 용접한 거에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이 can be degraded by these reactions. 그래서 나빠진다. 그래 디그레이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빠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반응들을 당연히 안 되게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막아주기 위해서 막아준다는 거. To protect operation 어떻게 막아줘? Arc must be shielded. 보호되어야 돼. 아크가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From surrounding air in arc welding processes. 그래서 주변부의 이 대기 또는 공기로부터 이 아크가 보호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우수한 물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크 실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일단은 실딩 가스가 필요합니다. 가스로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18조 원소들, 그래서 비활성 기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르곤이라든가 헬륨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안정하죠. 일산화탄소는 불안정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안정한, 이러한 안정한 가스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제가 굵은 글씨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플럭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플럭스가 뭐냐면은 이 자동으로 이 실딩이 되는 그런 기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이 용접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산화물이나 다른 어떠한 뭐 화합물 같은 것들의 형성을 막아주는 어떠한 substance, 어떠한 뭐 상황이나 물질 이런 것이 되겠죠. 물질 또는 걔들을 dissolve, 용해시켜 녹아주거나, facilitate removal, 그래서 제거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 가지 역할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이 옥사이드나 다른 뭐 화합물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얘들을 녹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것을 좀 더 도와주는 뭐 그런 역할, 뭐 두세 가지 역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럭스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대기를 만들어줍니다. 언제요? 이 용접하는 도중에. 그 다음에 아크 자체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스패터링을 줄여줍니다. 스패터링이 뭐냐면은 용접을 이렇게 우리가 쭉 했다가 치면은 요 주변에 막 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스패터링이거든요. 이런 것도 아크가 안정화되면 스패터링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스패터링도 잘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뭐 그런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 웰딩 도중에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플럭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플럭스가 자동적으로 용접하는 도중에 형성이 되면은 아크 실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럭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플럭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방법들 보시게 되면요. pouring granular flux. 어떤 이제 이건 그래뉼러는 모래 같은 알갱이 같은,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submerged arc welding SAW 방법 나올 텐데 그것도 플럭스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래 안에서 용접하는 겁니다. 그럼 모래가 밖에 대기를 이랑 막아주죠. 그러니까 모래가 플럭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모래 안에서 용접을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stick electrode coated with flux material.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재밌는 건데 우리 아까 일렉트로드를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드를 봤는데
자, 일렉트로드 제가 확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무 막대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표면을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코팅. 표면을 뭔가 이렇게로 코팅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무 막대기는 이 안에 이제 있는 부분이 일렉트로드인데 나무 막대기가 아니죠. 이 전극이죠. 일렉트로드인데 이 부분을 코팅을 시켜주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걸로 코팅 시켜주냐면 얘가 나중에 기화되거나 뭐 이렇게 되었을 때 플럭스 역할을 해주는 기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화합물들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기화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이런 식의 어떤 플럭스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의 케미컬을 써주는, 그래서 coated with flux material, 그래서 이걸로 코팅해 준다라는 거죠. flux material로 코팅해 준다. 그래서 that melts during welding to cover operation.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웰딩 하는 동안 녹아가지고 얘들을 통해서 이제 그 플럭스가 형성되는 그러한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다음 또 이제 재밌는 거는 tubular electrode. 일렉트로드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막대기 막힌 막대기 모양인데 tubular로 하면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 내부가 이런 식의 튜브 형태가 돼요. 튜브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부터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플럭스로 쓸 수 있는 가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바깥 부분은 일렉트로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게 되면은 이 튜블라 일렉트로드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lux is contained in the core, and released as electrode is consumed.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뭐 우리 그 빼빼로 같은 거 먹으면 뭐 누드 빼빼로 이런 것처럼 약간 안에 다른 게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얘들이 이제 이 튜브 형태에서 이제 안에서 이제 가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그게 플럭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뭐냐면은 아크 분위기를 이제 실딩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바로 플럭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이제 뭔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이 소모성이냐 아니면 아닌가 아니면은 뭐 비소모성인가, 그래서 컨슈머블인가 난 컨슈머블인가 이런 거 일렉트로드 관련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플럭스 유무, 그다음에 아까 봤었던 것처럼 필러 메탈의 유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용접 형태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용접 형태를 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나눠서 이제 구분해 보면요. 일단은 이게 다 이제 퓨전 웰딩이죠. 퓨전 웰딩 방법 중에서 컨슈머블 일렉트로드 쓰는 게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SMAW, GMAW, SAW 이런 것들이 컨슈머블 일렉트로드. 그래서 이 SMAW shielded 메탈, 뭐 메탈 뭔가 막아주는 그런 게 있겠죠. 이거는 GMAW 가스를 쓰는 것 같고, SAW submerged 무슨 잠수함처럼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 내부에 뭐 이렇게 그런 것 같고, non consumable electrode 같은 경우는 GTAW, PAW, 가스 텅스텐, 뭐 텅스텐 뭐 쓰는 것 같고요. 그죠? 아까 텅스텐 우리 쓰는 거 아까 non consumable 하나 배웠었죠. PAW, 플라즈마 아크 웰딩. 그래서 플라즈마 같은 거 쓸 것이다. 하이 에너지 빔, 일렉트론 이빔, 뭐 레이저 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이번에 공부를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울 거,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이제 이 SMAW라는 겁니다. Shielded Metal Arc Welding. 자,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렉트로드는 뭘 쓰느냐? 컨슈머블 일렉트로드를 쓴다는 거죠. 컨슈머블 일렉트로드. 그래서 얘가 일렉트로드 자체가 이제 그 필러 메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sisting of a filament rod. 그래서 얘가 자체가 이제 필러 메탈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플럭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플럭스 뭐냐? coated with chemicals. 어떤 화학적인 애들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얘가 뭘 해주냐?
provide flux and shielding. 그래서 이 플럭스 역할, 그 다음에 보호해주는 실딩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SMAW입니다. SMAW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렉트로드로 이 스틱을 쓴다는 거예요. 스틱. 그냥 막대기 형태, 그죠? 그래서 스틱 웨어딩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진짜로 이렇게 뭐 빨대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용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워 소스, 파워 서플라이 있고, 그 다음에 커넥팅 케이블, 간단하게 커넥팅 케이블, 그 다음에 일렉트로드 홀더, 여기 있죠, 일렉트로드 홀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들을 만드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니까 한 몇천 달러 정도, 몇천 달러 한 뭐 몇백만 원이죠. 몇백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비싼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파워 소스가 제일 비싸죠. 자, 그래서 이제 melt and joins metals by heating them with an arc established between a stick-like covered electrode and the metals.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stick-like, 그래서 이게 스틱처럼 생기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아크는 뭐와 뭐 사이에 만들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금속과 금속 소재와 이 일렉트로드 사이 아크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재밌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온도가 높으니까 저기서 검은색 뭡니까? 검은색 메탈이 녹아서 이제 떨어지면은 웰드풀에 여기 떨어지게 되겠죠. 그다음 또 재밌는 거는 여기 플럭스 커버이죠. 플럭스 커버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것도 또 흰색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그래서 이 플럭스 드럼렛은 떨어지면서 얘가 이제 기화가 돼서 아크 가시어스 쉴드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이 쉴드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코어 와이어 내부에 있는 이게 바로 뭐의 역할을 해줍니까? 필러 메탈의 역할을 본인이 해주죠. 그래서 얘가 뭐의 역할을 합니까? 뭐 이게 일렉트릭 커런트를 제공하는, 아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필러 메탈 역할. 그래서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혼자서 얘가 뭐 일렉트로드의 역할, 그 다음에 뭐 필러 메탈의 역할, 그 다음에 뭐 플럭스를 제공하는 역할 모두 다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SMA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플럭스 코티드 로드다. 그래서 여기 플럭스가 코팅되어 있다. 그래서 이 플럭스가 이제 당연히 프로텍티브 가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실 거는 이 용접을 하면은 이 용접을 하고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미 용접된 부분 오른쪽이고 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는 이 왼쪽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용접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 슬래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슬래그인데, 슬래그는 이제 위쪽에 남는 거죠. 위쪽에 이렇게 남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다른 산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냉각 과정 중에 요 웰드 메탈에 다시 이제 반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슬래그도 나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그림을 다시 자세하게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슬래그 있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얘 일렉트로드 자체가 팔방미인으로서 세 가지 역할을 다 한다 그랬습니다. 일렉트로드 본연의 역할, 그 다음 필러 메탈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그 플럭스를 제공해주는 뭐 코팅된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플럭스를 또 제공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일렉트로드에 또는 이제 이거 뭐 필러 메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의 합금 조성은 당연히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이 베이스 메탈 원소재 이 모재라고 베이스 메탈 우리가 모재라고 하거든요. 모재의 합금 조성과 거의 같아야 됩니다. 모재라고 하는 거는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모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같아야 되는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코팅은 보통 뭘로 해놨느냐 이러면은 이제 뭐 옥사이드, 산화물이나 뭐 카보네이트 뭐 이런 것들, 뭐 탄화물 비슷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섞여 있는 그러한 뭐 파우더된 형태, 그런 형태가 되겠고, 얘들이 이제 그냥만 있으면 안 되니까 실리케이트 바인더. 그래서 뭐 실리케이트로 서로 이제
연결해주는 바인더까지 같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코팅이 되어 있게 되겠고요. 그럼 이게 일렉트로드를 우리가 웰딩 스틱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이 파워 소스 쪽에 한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딘가 이쪽에 그쵸, 여기에 일렉트로드 홀더 해가지고 파워 소스에 이제 연결이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틱 웰딩의 이제 좀 단점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만 불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Sticks must be periodically changed. 계속 바꿔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다 쓰고 나면 또 바꿔줘. 짧아지면 또 바꿔줘.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전류가 굉장히 높거나 그러면은 이 코팅을 먼저 녹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게 클리어하게 이게 그러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맛집 같은 데도 뭐 이렇게 뭐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다 가르쳐주잖아요. 뭐 고춧가루 넣고 떡볶이 만드는데 고춧가루 넣고 뭐 설탕 넣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다 넣는 거 갑자기 뭐 우리 집에서는 뭐 호박을 뭐 쪄가지고 그거를 씁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래도 항상 비율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 비율이 이제 그쪽에 중요한 것이 될 텐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제 플럭스가 생기고 아크 실딩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일렉트로드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메탈이 녹아가지고 나오는 게 뭐 꽤 일정한 뭐 그런 비율이 돼야 되겠는데 만약에 먼저 그냥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코팅만 먼저 녹아버리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약간 그 정밀한 그런 용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방법이라서.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게 뭐 자동화하기 어려운 게 이게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짝대기 잡고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같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What is stick welding? 스틱 웰딩이 Stick 뭐냐? welding is an electric arc welding process that uses rod-shaped metal electrodes that are covered with a flux material. 저게 이제 The American 일렉트로드에 Welding Society calls this process 코팅이 돼 있는 shielded 형태입니다. metal arc welding, or SMAW. You may also hear this process called manual metal arc welding, or 매뉴얼이라고 MMA 하면 welding. 사람이 Some 직접 people 하기 refer to 때문이죠. this process simply as arc welding, but shielded metal arc welding, or stick welding, is just one of many types of 나중에 arc 배울 welding. 겁니다. 다른 거. In stick welding, an electric current flows through a 저게 metal 이제 키 electrode or 조인트 stick. 스타일이죠. An arc forms 일렉트로드가 between the end of this electrode and the workpiece. 아크가 형성되고 The arc melts both the metal in the rod and the metal in the pieces to be joined. The metal from the electrode is ejected into a molten weld pool and mixes or coalesces with the workpiece. The 그래서 metal in the 저기서부터 workpiece is 이제 called the base 그 metal, and the metal 몰트 added to the 메탈이 이제 joint from the 가가지고 저 electrode is 부분을 called 이제 filler metal. 용접시켜주는 Stick 거예요. welding always adds filler metal to the joint. Because the electrode is constantly melting away and becoming part of the welded structure, stick welding is known as a 이제 consumable 당연히 이제 electrode 컨슈머블 process. 줄어들죠. 쓰면 As the 쓸수록. electrode is heated by the arc, some of the covering of the electrode 아크를 형성한 releases 저 커버 저게 protective 이제 gases that 코팅한 shield the 건데 weld 실딩 and help 가스를 stabilize the 만들어주는 arc. 겁니다. 제가. The remaining covering melts and covers the 뒤쪽에 이제 molten 슬래그 weld 남는 거 pool 제가 with a protective slag 말씀드렸었죠. layer. 슬래그는 뭐 This 옥시전이랑 slag 반응을 layer 받아가지고 protects and helps shape the weld as it solidifies, but it must be removed when the weld is cool. Since the 그러니까 gases 좀 generated by 당연히 the 뭐 flux 용접 covering 끝나면 are able to 방금처럼 다 completely protect the 제거해줘야 molten 되겠습니다. weld, there is no need for other shielding equipment such as high-pressure gas cylinders,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regulators, 다른 게 or 필요가 hoses. 없어요. Compared to 나중에는 other 뭐 welding 실딩 가스나 processes, 뭐 stick 그런 welding 고압에 그런 equipment 게 is often 필요한데 very 여기서는 그런 게 simple. 필요가 없습니다. Sometimes the only controls on the machine are current and polarity. 그 딱 두 가지만 조절하면 Many 돼요. important 그래서 welding 이제 variables come from how the 전압이랑 person 뭐 doing the 전류랑 welding positions and moves the electrode. 그렇죠. For 제대로 this reason, 잡고 the 그냥 quality of 그런 welds 식으로 produced by 용접을 this process depends 해주는 greatly on operator skill. In 그래서 저게 stick 이제 뭐 welding, two 각도에 따라 다 insulated 다르거든요. wires 그래서 are 어떤 connected to 사람이 the 잘하는 welding 사람이 machine. 하냐 못하는 One lead 사람에 goes to a 따라서 clamp, which is connected to the 굉장히 work. 다르다. This is called the work lead. The other wire goes to an electrode holder. 하나는 The uncovered 저기죠. or 하나는 저기. grip end of the electrode is placed into the electrode holder. 그 코팅 안 된 부분을 제가 The polarity 잡아주는 of the 거죠. 저렇게 welding 하면 setup 코팅 된 refers to 부분을 how 잡을 the 필요 없겠죠. electricity 어제 flows 다 from the 쓸 machine 거니까. to the workpiece and back. The current will either be 자, 저거에 AC 따라 or 다릅니다. DC. 직류나 그룹 In 순서에 AC 따라서 or alternating current, the 그 direction of the flow of 특성이 the 달라요. electricity 그거는 나중에 changes 배울 directions many times every second. Direct current or DC is like the flow of electricity from a 이게, car 이게 battery. One 직류죠. lead is always positive 직류는 and the other 하나 is always negative. 정해져 있는 겁니다. DC 그렇습니다. can be set up two ways in stick welding.
One way to connect DC is DCEN or DC electrode negative, which is often called straight polarity. DCEN은 In DCEN, 저 the electrode is 일렉트로드가 connected to the 네거티브라는 negative terminal and the work is connected to the positive. The other way to connect DC is DCEP, DCEP는 which 이제 is DC 일렉트로드가 electrode 포지티브, positive, often called reverse 그 polarity. Many 양극이거든요. stick welding electrodes operate on DCEP, 그래서 두 but 가지로 some are 가는 designed to work 나뉘는 with 거 플러스 DCEN 마이너스가 or 뭐냐에 AC. 따라서. So check the manufacturer's recommendations for the proper settings. 그래서 저기 Stick 나와 있는 electrodes are 것처럼 made with a AC인지 variety 뭐 of metal DC, alloy EP인지 compositions and flux DCEN인지 보라 chemistries. 이거죠. You'll want to make sure the electrode you plan to use will be strong enough and that it's compatible with the base metal and the position of the joint you want to weld. Often 어떤 electrodes 식으로 have the 놓느냐에 American 따라 Welding 또 Society 달라진다는 classification code printed on them. This code will identify tensile strength, 일렉트로드에서의 이제 the appropriate E는 welding 일렉트로드 positions, 말하는 거, 앞에는 and sometimes other 60은 important 이제 information. 인장 강도, 뒤에는 So, in 위치, summary, stick 각각 저 welding is an 넘버링에 electric 따라서 arc welding 방향은 process. 다르다는 거죠. It uses a consumable electrode rod that is covered with a flux material. When heated, the flux releases shielding gases that protect the weld. A 저기 layer of 이제 slag covers the weld while 코팅된 it 부분이 solidifies and is removed when the 플럭스를 metal cools. 만들어주는 거죠. Stick 저게 이제 electrodes are not all 슬래그입니다. the same and must be chosen for the specific 아까 job 했던 they 게 need to do. 똑같이 하고 있죠. 이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은 SMAW는 잘 이해하신 거다. 자, 그럼 동영 잘 보셨나요? 그럼 아까 계속 보시다가 그 뭐 DC, AC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Power Source in Arc Welding이라고 해가지고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특성이 다르거든요. 먼저 이제 교류 보시겠습니다. 교류 AC, 교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비쌉니다. less expensive. 그래서 얘는 뭐 구입해서 쓰기 별로 안 비싼데 여기서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철강 재료는 여기에서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는 얘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왜냐면은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 그 다음 컨트롤 하기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DC 같은 경우에는 DC 플러스랑 마이너스에 따라서 아웃풋이 굉장히 일정한데 이 AC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류니까 바뀌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럼 이게 이 평균 값은 한 요쯤이 될 텐데 이 퀄리티가 한 요 레인지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죠? 뭔가. 근데 이거는 DC는 정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섬세한 그러한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DCEN 그 다음에 DCEP 이렇게 말씀드렸죠. DCEN이 되겠고요. 이거는 P가 되겠는데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자, 이건 P가 되겠는데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 N인 경우에는 우리가 straight polarit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P인 경우 reverse polarity라고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straight polarity는 이제 극성이 이게 straight하다, 이거는 극성이 반대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CEN, 그래서 이제 straight polarity 같은 경우에는 shallow penetration, 그러니까 많이 안 파집니다. 그래서 많이 안 파진 형태. 그래서 얇은 소재에 하기가 좋고요. reverse polarity,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로 두게 되면 훨씬 더 깊게 파집니다. 그래서 깊게 파지니까 훨씬 더 이제 좀 두껍거나 좀 그런 깊은 것들을 팔려고 하는 소재 할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그 교류에서는 그거는 잘 안 되고 뭐 교류는 그래서 뭐 thick section, 그래서 이제 좀 두꺼운 부분 하는 것들은 크게 뭐 무리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같이 오늘이 아니라 사실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다 같이 자, 이제 이번 주 수업에 이렇게 다 보셨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한 주 단위로 이제 올리기 때문에 이제 한 이렇게 강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호에 맞게 이제 끊어가면서 보셔도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주 안에 이 강의를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인코딩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좀 굉장히 좀 요즘에 로드가 많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부를 하신 내용들을 쭉 복습을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다른 또 용접 방법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